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 신종, 정확하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중국 우한, 한자로 무한이죠. 중국 사람들이 우한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순원 아시죠? 신의 혁명.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말하지는 않지만 우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허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국가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그 앞에다가 형용사 뉴를 붙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뉴를 앞으로 몇 개를 더 붙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인간들 당신들만 영리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엄청나게 영리하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한번 새로운 걸 변종을 해서 쭉 해보다가 계속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 안 먹히는구나. 그 다음에 또 변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말만 믿고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거. 이거 큰일 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것이 그 이성적인 인간이 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BBC, CNN, NHK, 독일의 대베 다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먼저 주고서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할 거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도록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모든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시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하죠.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라. 반드시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1년에 독감으로 죽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렇게 나기를 피우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엔 전혀 보도가 안 됐을 겁니다. 2월 4일이 월드 캔서 데이입니다. 세계 암의 날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 세계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960만 명.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세계에서 9,600명이었다 하면 대한민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암 환자 사망자 수 960만 명,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 언론이 크게 보도를 안 하니까. 언론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고 내 관심사가 언론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지성인 집단이. WHO는 또 다른 숫자를 말을 합니다. 2018년에 신규 암 환자 수가 1,800만 명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종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암 환자 수는 많아지고 WHO는 앞으로도 이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지?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을 했죠. 마하트마 간디가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구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의 탐욕 어디까지 갈 거냐? 아직도 이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 제발 모든 것을 통계, 사실에 입각해서 말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인스팅트, 본능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갭 인스팅트. 이게 뭐죠? 간극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뭔가 집단 분리를 하면서 그 사이를 만들어내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후진국.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처음 나올 때 그 기준을 그때 지금 딱 되면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세계 85%랍니다.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 아니 디벨로핑 컨트리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불과 6%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는 수많은 구분을 합니다.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 저 아이는 똑똑한 아이, 똑똑하지 못한 아이, 저 아이는 ADHD, 이 아이는 정상, 이 아이는 모범생,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애, 이 아이 부모는 둘 다 의사, 이 아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바로 갭 인스팅트, 간극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만은 이런 간극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간극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삶에서 오늘 이 순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관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장학관 승진 받으시는 분들, 장학사 신규 임용, 교장 승진, 교감 승진, 수석교사, 다르게 새로운 임명장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이 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준 것이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받으신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 자리를 정말 잘 다듬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거칠어 보입니까? 거친 돌처럼 보입니까? 그것을 옥돌로 빚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